최근에 뉴스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S급 인재보다 A급 인재를 원한다. 국방 FM 시사 토크쇼 프리즘입니다. 이번 순서는 장병들과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다운컴퍼니의 최준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를 돕는 형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또 한창 면접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면접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기업에서 인재 채용한다라고 하면서 내용 파괴, 형식 파괴 이런 면접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뭐 토론 면접, 뭐 PT 면접, 영어 면접, 인성 면접, 최근에 AI 면접 이런 여러 가지 면접 방법들이 등장해서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진행하는 면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실무자 면접과 임원 면접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 면접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준비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 면접과 임원 면접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기준은 뭐 상당히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면접관이 들어오느냐. 그렇죠. 그래서 면접관의 직책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면 되는데요. 실무자 면접은 일을 하게 될 부서의 팀장 또는 실무자 이런 분들이 들어오신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가까이서 업무를 함께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어진 일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그런 관련된 경험이나 또 그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경우가 많겠죠. 반면 임원분들은 결국은 관리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혹시 사고를 치지 않을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오랜 경력을 통해서 당연히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조직에 잘 어울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그 실무 면접에서 네, 팀장이나 차장급은 네, 직접 함께 데리고 일을 해야 네,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임원들과는 이제 관점이 네, 아무래도 조금 좀 네, 다르긴 할 텐데, 네. 자, 그러면 일단 실무자 면접부터 좀 상세히 살펴보죠. 네, 앞서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실무자 면접에서 지원자의 요구 핵심은 당연히 일을 함께 잘 할 수 있을까가 핵심이기 때문에 직무 적합성,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얼마나 잘하고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한 직무에 관련된 기본 지식부터 또 직무와 관련된 최신 이슈, 그다음에 현업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까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개발자 그 채용이나 디자인 직군 채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장에서 코딩을 시키거나 음, 디자인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과정을 또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실무자 면접은 역량 면접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함께 일을 했을 때 충분히 그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습득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주다. 그래서 실무자 면접에서 직무의 구조화 면접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행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역량 면접과 구조화 네, 면접을 조금 더 네, 풀어서 설명을 네.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역량 면접과 이제 구조원 면접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단어를 강조해 드렸는데 역량 면접은 지원자가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적응도나 업무 습득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건데요. 아까 사례로 들었듯이 일을 주어주고 그 다음에 또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퀴즈나 또 경험들을 묻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된 기본 질문과 심층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원자 간의 난이도 차이도 줄 수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서 진짜 그 경험을 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계속 꼬리 질문해 보면 네. 경험을 진짜 한 사람들은 계속 질문해도 막, 구체적인 막힘이 답변은 없죠. 어.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두루뭉술한 답변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 네. 그 기억을 해보시면 좀 쉽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네. 이제 역량 면접과 구조화 면접에 대비해서 네.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직무 역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답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경력, 경험, 자격증, 수상 내용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그 내용 속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감정이나 배운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임원 면접에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황, 행동, 결과, 교훈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라 라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면접 후기들이 나와 있는 채용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어떤 질문 하는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던 이런 질문들을 찾아서 조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네. 임원 면접은 어떻게 네. 준비하면 될까요? 임원 면접, 결국은 관리자분들의 시각은 이 회사에 잘 적응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인가. 어떻게 보면은 직무와 관련돼 있는 디테일한 그런 평가이기보다는 인성을 보고 또 이 사람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원들의 주관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기준들이 이미 다 정립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비전과 인재상이 결정돼 있고요. 이거는 뭐 사장님들 또는 회장님들이 이미 정하고 꾸준히 그 방침에 따라서 오랫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그 기준을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상, 회사 비전 이런 것들을 당연히 확인하고 가야 되겠고요. 그 이제 내용에 맞춤형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에서 개인의 역량을 강조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것 때문에 점수가 깎이지는 않겠지만 결국 우리 회사에 어울리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S급 인재보다 A급 인재를 원한다. 기업에서는. 네. 왜냐하면 S급 인재,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다른 회사로 갈 수 있다. 네. 하지만 A급 인재들은 우리 회사에 남아서 오래 일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강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업종이나 회사의 규모나 네. 또는 창업자 또는 오너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물론 네. 기본적인 뭐 그쵸. 직무 역량이야 비슷하다고 보고 네, 네. 어떤 데는 굉장히 꼼꼼하고 어떤 데는 좀 더 도전 의식을 강조하는 데도 있고 인화를 강조하는 데도 네. 있고 다양한 기업 문화가 있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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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래서, 일단 임원 면접에 올라올 때는 네. 실무진들이 네. 이 정도면 음. 실무적인 역량에서는 다 하자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런 정도의 얘기니까요. 네. 뭐. 자, 그러면 네. 요즘은 임원 면접에서 어떤 네.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까? 그래서 그 모기업 임원 면접에서는 우리 회사의 비전과 인재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해 보세요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되게 원색적이죠. 그 원색적이라기보다는 묻고 싶은 비전과 인재상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최종 면접 대상자 3명 중에 이것을 준비한 사람이 1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 물론 대충 그 내용 읽어보고 네. 그 경험들을 정리는 했겠죠. 그러니까 대충 이런 이야기들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했겠지만 이 3가지 그러니까 뭐 인재상과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머릿속에 외우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딱 답변을 하니까 그 인재상과 비전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정말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는 인재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뽑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게 별로 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성을 굉장히 많이 네. 언급을 하는데 네. 이거 참 파악하기 쉽지는 않지만 제일 좋은 거는 겪어보는 건데 이 인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한 1년 정도 아니면 6개월이라도 같이 일을 해보면 네.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텐데 아무튼
지금 채용 과정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제한된 질문을 가지고 인성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인성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해요? 인성 면접 결국은 그 사람이 됨됨이를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결국은 의사소통, 역량, 문제 해결 능력, 이타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 생활에서 주변 사람들과 필요한 상황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느냐, 그리고 목표한 바를 잘 끌고 갈 수 있느냐. 결국은 회사는 그냥 뭐 친목 단체가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럼요. 결국 이 모든 것들도 내가 주어진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간다면은 가장 좋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조직 친화적인 마인드, 자기 자신이 돋보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 뭐 이런 표현 전 좋아하지 않지만 특히 최근에 뭐 MZ 세대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기성 세대와 신세대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이제 보통 최종 임원 면접, CEO를 포함한 이런 이제 네, 임원 면접은 한 회사에 따라서 뭐 2배수일 수도 있고 3배수일 수도 네, 있고 이 정도면 실무적으로는 다들 네,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올려가는 경우인데 마지막 단계잖아요. 네, 이건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여기서 네, 이제 3명 중에 하나가 되느냐 마느냐 네, 얘기잖아요. 네. 이제 이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그 S급 인재냐, A급 인재냐, 당연히 역량이 높은 사람들을 좋아하겠죠. 하지만 최근에 이직 자체가 허들 자체가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고 또 연봉을 올려서 또 다른 기업들을 경험해 보고 싶은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간에 사람들이 이적을 한다면 사실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 손해지 않습니까? 그럼요. 실제로 오래 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음, 그거는 이제 본인의 판단에 따르는 건데 사실 이제 입사를 하는 그 당시만큼은 내가 오래 근무할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 여기에 좀 강조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인재상 비전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고 또 구조화 면접, 기승전결을 갖추고 이야기해라. 이런 것들을 보심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튀거나 또 겸손한 모습을 주의해야 됩니다. 면접에서 또 내가 잘 준비해 볼 거라고 최근에 뭐 이제 트로트 뭐 경연, 뭐 힙합 경연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갑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대다수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에서 뽑고 싶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지 스타를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취업을 준비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이제 가는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네, 사실은 한마디로 뭐 딱 집어서 말할 수 있는 비결은 네, 없어요. 회사나 업종이나 음, 특히 똑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을 하는 또 그분들의 개인적인 캐릭터와 인재상도 또 있기 네, 때문에 한마디로 뭐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인성을 갖춰야 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잘 협업할 수 네, 있는 어, 네, 친화력과 약간의 포용력 네, 뭐 이런 것들 다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강조를 하시되 좀 한 번 더 공유를 드렸으면 좋겠는 게 이 여러 단계들에서 답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거 하면 100% 합격 이렇게 광고를 하거나 홍보하는데 혹해서 그 방법을 연구하시다 보면 바로 옆에 앉은 음, 나의 경쟁자랑 나랑 똑같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비슷한 네. 그러면은 너무 지겨워서 뽑기 싫어지죠.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뭔가 비법이 있고 비결이 있다라기보다는 꾸준한 노력과
또 그 회사에 대한 진정한 관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회사와 네, 개인이 함께 네, 발전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방의 희생을 통해서 일방만 뭔가를 얻어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네, 회사와 조직원, 사원은 동반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회사를 사랑해야 되고 네, 회사는 직원을 사랑하는 상호적인 신뢰와 어떤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 발전을 하지. 나는 언제든지 이 회사 튈 거야. 더 좋은 포지션, 네, 연봉을 조금만 더 주면 갈 거야. 그런 마음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 일에 대한 관심, 또 직업 그 자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그 기업에 대한 관심,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진정한 좋은 취업 준비, 실제 면접에서도 좋은 성과가 당연히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면 네, 이제 젊은 세대들은 내가 세상의 중심, 자기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건데 네,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야 되고 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보면 기본적으로 하여튼 회사와 나는 네, 같이 발전해 나가는 네.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단계들을 잘 거쳐 가셔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그 굉장히 큰 비전이 있고 네, 또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시작은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배워가면서 점차 성장을 하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이게 나의 그런 강점들, 특히 임원 면접을 할 때 나의 강점들을 막 쏟아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임원분들의 입장에서 개인의 그런 경력과 경험들이 크냐, 작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임원분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그런 음, 경험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그 경험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그 커리어의 격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잘 준비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맞출 줄 아는 것이 사실은 그런 그 사회생활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운 컴퍼니의 최준영 대표와 함께 취업에 관련되어 있는 면접 종류와 실무자 면접과 임원 면접 단계별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